베개 밑에 이것 하나 넣었을 뿐인데 3년 넘게 고생하던 불면증이 딱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 의사들이 직접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정은태입니다. 30년 넘게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비약물 수면법을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약 없이 잠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해보시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밤마다 잠을 청하려 누우면 오히려 머릿속은 더 바빠지곤 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하루를 복귀하듯 생각이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불안이 밀려왔죠.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되고 집중력은 흐려지고 말끝마다 짜증이 섞이게 되더군요. 단순한 피로라고 여기기엔 삶의 구석구석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죠. 특히 어르신분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저 참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단순한 잠 문제를 넘어서 우울감, 기억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남들은 잘 자는데 나만 유난인 것 같아서 말도 못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조용히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몇 년을 수면제에 의존하다 오히려 더 불안이 심해졌고 약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명상, 운동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수면 환경 자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더군요. 그분께 제가 조심스럽게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닌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당시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이렇게 편히 자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잠이라는 건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불면이 심해질수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약을 먹고 자는 밤이 반복되면서 점점 몸이 무거워졌고 자고 일어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그렇다고 당장 약을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끊으면 또다시 새벽 2, 3시에 벌떡 깨는 날이 오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환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의학 논문을 다시 들춰보고 실제 해외 수면 클리닉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건 자연 수면력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잠에 드는 능력, 즉 내 안에 원래 존재하는 수면 회로를 되살리는 방법이었죠. 그건 약이 아니라 환경과 리듬, 그리고 작은 자극들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각, 청각, 체온 같은 감각 자극이 뇌를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향을 맡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와 해마가 안정되면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었고 미국 수면재단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병원에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5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하시다가 이제는 약이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처음엔 간단한 호흡법부터 권해드렸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환자분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며 후각 루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천연 허브 파우치를 베개 밑에 넣는 방법이었죠.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일주일 뒤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꿈도 안 꾸고 잤어요. 그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다 울컥하더군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체질, 불면증의 원인,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회복 속도와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약 없이도 다시 잘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고 부드러운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리듬이 돌아오도록 돕는 일, 그게 진짜 수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처음 베개 밑에 뭔가를 넣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걸로 잠을 잘 자게 된다면 세상에 불면증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환자분들과 수면 루틴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아주 작은 감각 자극에도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각 자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뇌 깊숙한 곳의 감정과 수면 회로를 자극합니다. 베개는 우리가 매일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수면 도구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온다면 우리 뇌는 그 냄새를 휴식과 연결시키는 조건 반사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전에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입면 시간은 평균 15분 이상 단축되고 수면의 질도 20% 이상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직접적으로 코에 닿기보다는 베개 근처 아주 미세하게 스며드는 방식일 때 효과가 더 자연스럽고 지속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허브 파우치를 만들어 사용해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덜 보게 되었고 그 향을 맡기만 해도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어릴 적 엄마의 이불 냄새처럼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몇몇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약을 줄이려는 분들이나 수면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에겐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매우 컸습니다. 물론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각성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강한 에센셜 오일보다는 자연 건조 허브나 약한 천연 방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천주머니에 넣어 베개 밑 또는 옆에 살짝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이 향기를 단순히 좋은 냄새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향이 나면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고 뇌가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수면 신호등이라 부릅니다. 낮 동안 흥분되어 있던 뇌가 그 향을 만나면서 잠시 멈추고 천천히 속도를 늦추다가 결국 수면이라는 신호에 따라 조용히 내려앉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를 만들고 그게 다시 수면의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고 결국은 약 없이도 깊이 잠들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이 작은 파우치 하나였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연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향만 맡는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 방법을 접하신 분들 중 일부는 라벤더 향을 맡았는데도 여전히 뒤척였다. 베개 밑에 허브를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시곤 합니다. 그럴 땐 저도 꼭 되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많은 경우 사용 방식이나 환경 세팅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강한 자극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은 어디까지나 조율의 도구이지 수면제처럼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향에 익숙해지고 그 자극을 안정으로 연결 지으려면 적절한 조건과 반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향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가까이 두는 경우입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을 직접 베개에 뿌리거나 베개 커버 안쪽에 넣는 식으로 밀착시킬 경우 오히려 그 자극이 뇌를 더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는 은은한 자극을 안정으로 인식하지 과도한 냄새에는 경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50대 남성분도 이런 경우에 해당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글을 보고 에센셜 오일을 휴지에 묻혀 코 옆에 두고 잤더니 오히려 머리가 띵하고 잠에서 더 자주 깼다고 하셨죠. 저는 즉시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천연 허브를 천주머니에 담아 베개 옆머리에서 약 20-30cm 거리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요즘은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어요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향은 위치, 강도, 시간대까지 섬세하게 조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보통 아래 4가지를 꼭 안내드립니다. 향의 농도는 기억날 듯 말 듯한 수준이 가장 좋다. 베개 속이 아닌 베개 옆 또는 침대 머리맡 위치가 적당하다. 잠자기 30분 전부터 향을 미리 맡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향만으로 모든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불면증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불안, 고립감, 신체 리듬 혼란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향을 중심으로 환경, 조명, 소리, 체온 조절까지 수면 전 루틴을 통합적으로 설계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는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색의 스탠드 불빛으로 바꾸고 휴대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엔 멀리 두고 향은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2-3주 단위로 살짝 바꾸어주는 식입니다. 이 작은 조정들이 합쳐져서 뇌는 이제 잠들 준비가 되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도 후각 자극 단독보다는 후각 체온 조절 조명 소리 자극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도 제대로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정확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향은 그저 돕는 도구일 뿐, 잠은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는 자연의 과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향이 가진 진짜 힘을 알게 되었고, 그 힘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향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불면증에 좋은 향이 뭐예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이라고 해도 그 원인과 양상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이고, 어떤 분은 자주 깨는 게 문제이며, 어떤 분은 꿈을 너무 많이 꾸어서 자고 나면 더 피곤하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어떤 식으로 잠이 안 오시나요? 그 대답에 따라 향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긴장성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에 들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라벤더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라벤더는 불안 감소, 심장 박동 조절, 그리고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부드럽게 바꿔주는 작용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향입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을 머리맡에 두기만 해도 몸 전체가 서서히 이완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우울형 불면증입니다. 이 유형은 잠이 오긴 오는데 잠든 뒤 자주 깨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시더우드나 클라리세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시더우드는 나무 특유의 묵직한 향으로 정신적인 불안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심리적 중심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에겐 정서적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클라리세이지는 호르몬 밸런스 조절에 도움을 줘서 갱년기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나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중간 각성형 불면증, 즉 새벽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 경우엔 캐모마일이나 마조람을 추천드립니다. 캐모마일은 위장 안정과 긴장 완화에 탁월하고 마조람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향은 몸의 리듬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에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롤리나 바질, 베르가모토 상황에 따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롤리는 불안 완화 기분 상승 효과가 뛰어나서 감정적으로 지친 날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향을 선택할 땐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라 보세요. 내 불면 유형 파악하기 자기 전 어떤 증상이 반복되는지 메모해 보세요. 처음 잠들기 어려운지, 자주 깨는지, 꿈이 많은지 등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향이 달라집니다. 향 테스트는 오전보다 밤의 향의 반응은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저녁 시간, 조명이 낮은 상태에서 시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단일 향으로 시작하기 처음부터 혼합향으로 시작하면 어떤 향이 나에게 맞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라벤더처럼 대표적인 향 하나로 시작해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 사용하기 향의 효과는 뇌가 이 향 잠드는 시간이라는 학습을 할 수 있을 때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저 좋은 냄새가 아니라 뇌의 조건 반사를 유도하는 수면 신호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 한 어르신은 캐모마일 향을 쓰며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든 뒤 매일 밤 그 향을 맡는 순간부터 졸리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향의 진짜 힘입니다. 단지 맡는 게 아니라 우리 뇌를 천천히 수면 모드로 이끌어주는 부드러운 지침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이제는 향뿐 아니라 수면을 준비하는 전체 환경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을 써도 잠은 여전히 안 와요. 제가 수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자려고 할 때 방 안 온도나 조명은 체크해 보셨나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환경 요소를 간과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자동 반응이지만 그 자동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부 환경이 뇌에 이제 자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우선 빛입니다. 우리 뇌는 빛의 자극을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멜라토닌 분비량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침실에도 스마트폰, TV, 간접 등등 빛 공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파란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잠을 늦추는 대표적인 방해 요인입니다. 자기 전 휴대폰 사용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는 치명적 요소죠. 그렇기에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을 멀리 두세요. 가능하다면 침실에는 아예 디지털 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온도입니다. 사람이 잠에 들기 가장 좋은 환경은 생각보다 조금 서늘한 온도입니다. 뇌는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 순간 수면 모드로 전환되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여름철엔 에어컨을 25에서 26도로 맞추고 겨울철엔 난방보단 전기요 대신 따뜻한 이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족욕이나 샤워를 하고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게 만들면 뇌는 이제 자야 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용한 환경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너무 조용하면 작은 소음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백색 소음이나 ASMR 또는 자연의 소리, 빗소리, 숲속 소리 등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귀에 꽂는 이어폰보단 은은하게 공간 전체를 감싸는 스피커 사용이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70대 한 어르신은 매일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에 예민해져 잠을 못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작은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재생 앱을 권해드렸고 며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뭔가 들리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처럼 소리도 잠을 돕는 배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수면 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매일 밤 비슷한 순서와 행동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뇌에게 수면 신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족욕, 은은한 조명 켜기, 향기 틀기, 가벼운 스트레칭, 누워서 호흡 조절. 이 과정을 매일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 반복하시면 뇌는 이 루틴만으로도 이제 자야 할 시간이다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수면 환경이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고가의 침대나 이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서늘하게, 조금 더 조용하게. 그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수면을 방해하는 건 거창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과 환경이 당신의 숙면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밤마다 뒤척이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는 그냥 지루한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이러다 진짜 병나는 건 아닐까? 또 잠 못 자면 내일 하루는 또 어떻게 견디지? 저는 그런 생각들로 괴로워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15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고 어떤 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자동으로 깼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그게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요. 하지만 수면은 누구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수면이라는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리듬이 조금 흐트러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다시 조율해줄 작은 실천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베개 밑에 놓는 향기 하나, 침실 조명 하나 줄이는 선택, 잠들기 전 스트레칭 몇 번, 그리고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괜찮아. 오늘은 잘 수 있어. 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모이면 우리 뇌는 다시 수면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수면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초대받듯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해야 합니다. 예전엔 단 1시간도 제대로 못 자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초조하고 점점 사람도 피하게 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는 자려고 누우면 마치 따뜻한 이불 안에 감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향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서웠던 밤이 이젠 덜 무서워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삶의 태도도 회복됩니다. 피곤해서 짜증나던 순간에 미소가 생기고 아침 햇살이 고맙고 손주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살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수면 보조제보다 훨씬 강한 치유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침실 불을 살짝 줄이고 손바닥을 가볍게 비벼 향을 올려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잘 견뎌낸 자신에게 참 잘했어.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순간부터 잠은 당신을 향해 다시 다가올 겁니다. 수면은 삶을 바꿉니다. 이제는 잠을 걱정하지 말고 잠에게 자신을 맡겨보는 시간을 시작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